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시간대별 날씨 지도를 보시면 중부지방에서는 별 체감을 못했지만 남부지방에는 어젯밤부터 최대 5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산사태와 침수로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남부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을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지고 잠기고 끊기고 남해안 지역을 강타한 물폭탄은 말 그대로 무서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야산이 무너져 집안에 갇혔던 80대 여성이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남에서도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물이 찬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하니까 대피를 못하죠. 새벽에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전남에서만 주택과 축사 200여 채와 농경지 2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연신 흙을 퍼내보지만 집안은 이미 흙천지가 됐고 전부 물이 들어버려갖고 그 모시게 많이 걷어낸 거예요. 흙이고 뭐 낙사 안 하고 흙이 실려 내려와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 모내기를 마친 논도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전통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진 데다 맨홀 아래에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시장통은 10여 분 만에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면서 이제 손님들은 막 그냥 그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남 지역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보시다시피 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인근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부산에는 강풍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4.3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고압선이 끊어져 아파트 240세대의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원룸 건물 외벽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감염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도 빨라지면서 감염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1,006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 6개월 만에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미희 기자가 코로나 상황 정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고 학생과 가족 등 3,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6학년 학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학생과 교직원 등 24명이 추가로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빠른 점으로 미뤄 델타 변이 감염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마스크를 썼고 감염력이 이렇게 전반에서 집단으로 나오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 종류가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을. 확진된 학생들이 속한 2개 학급 수업을 했던 외부 강사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가족들과 주변 학원으로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등교 금지 조치를 하도록 취하였습니다. 학교 내 집합활동 금지를 하고 학교 교습소에 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6명, 이 중 수도권 감염자가 557명으로 10명 중 8명 꼴이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반영된 내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자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간 유예했던 수도권의 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검찰과 경찰, 언론과 정치권에 이어서 그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연예인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어느 단체의 봉사상까지 탄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런 인맥과 활동이 사기 행각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상자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묶인 돈다발 2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10,000원권 3다발, 5만 원권 2다발이 묶인 돈뭉치들도 보입니다.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들을 진열대에 늘어놓고 물건값을 지불하는 듯한 사진도 있습니다. 2018년 초부터 약 2년 동안 김 씨와 일했다는 전 직원 B 씨가 MBC 취재진과 만나 전달한 사진들입니다. B 씨는 김 씨가 상속세 때문에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서 수천만 원이 든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며 현금 결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슈퍼카드를 사는데 수십억 원을 썼는데 2019년 7월에는 차를 사라며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보내고 현금으로 2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 몇 억짜리 차를 그냥 앞에 생각하고 그냥 사시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한 6, 70억 차에만. B 씨는 김 씨가 각계의 인맥을 만들었는데 김 씨의 선물을 받은 유력 인사가 최소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가 언론인 등에게 향응뿐 아니라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360일, 이게 360일을 룸사롱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놓은 룸사롱도 있었고, 제가 본 것도 몇 번 있으니까. 연예계도 김 씨의 로비 대상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명 연예기획사를 찾아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은 물론 유명 여성 연예인과 그 매니저에게도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르쉐 차량도 제공도 했었고 그 차를 제가 직접 갖다 줬거든요. 포르쉐 파스포 차량. 직원 B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씨의 로비 대상자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엔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군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위원회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이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인권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범 다음 날인 6월 29일 저녁,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대 A 준장은 부하 여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저녁 술자리로 불러낸 뒤 2차로 노래방에 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노래방 CCTV를 확인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A 준장을 긴급 체포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날은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던 특별 신고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을 척결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이 겉으로는 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내부에서는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고 구성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군에서는 3년 전에도 장성인 해군 제독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돼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공원을 청소하던 관리인을 폭행했습니다. 빗자루가 몸에 닿아서 그랬다는데 2주 전엔 이 관리원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용산의 한 공원. 운동 중이던 벨기에 대사 부인이 공원 청소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대나무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공원 관리인의 도시락 가방도 발로 찼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발로 찬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다 대사 부인은 넘어졌고 관리인이 부축해 일으키자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잘못을 하셨어. 남의 밥그릇을 발길로 차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대사 부인은 2주 전에도 공원 관리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공원 벤치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만졌는데 대사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 휴지로 휴대전화를 닦은 다음 그 휴지를 찢어 얼굴에 던졌다는 겁니다. 관리인은 일이 더 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 부인 관련해서 입장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했는데 거센 비난이 일자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부는 임기가 끝나 이번 달 중으로 벨기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